꼭 콘서트에 가가지고만 즐거움을 표현하냐? 여러분, 강의는 왜 안 돼? 이렇게 쳐다보지 마세요. 왜 강의는 즐거울 수 없어요? 왜 집에서는 즐거울 수 없어요? 여러분, 집에서도 남편 오면 막 박수치고 한번 해보세요. 예? 여보, 자기야, 어서 와. 해보세요. 물론 처음에는 놀래서 물어봅니다. 당신은 왜 그러냐고. 미쳤냐고. 그럼 바로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안 미쳤다고 흔들지 말고, 당신은 어떻게 알았냐고. 난 미쳤다고. 나는 당신이란 남자한테 미친 여자라고. 왜 마음에 안 들어요? 다른 남한테 미치고 싶어요? 여러분, 행복한 사람들의 특징은 다 미치는 거예요. 내 일에 미치고, 내 남편한테 미치는 거예요. 내 아내한테 미치는 거예요. 물론 안 미쳐지니까 아까 말한 대로 데니스 웨이틀리 말대로 미친 척 하는 거예요. 미친 척 하면 그다음부터는 미쳐져. 그리고 여러분, 부부끼리 무조건 쳐다보면은요, 그냥 보면 큰일 납니다. 그냥 무조건 딱 보면은 바로 눈 마주치는 순간, 바로 일을 보여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위험하지가 않아. 앞으로 부부가 살 날이 길어요, 짧아요? 길어. 그 긴 기간 동안에 맨 얼굴로 그냥 무표정하게 쳐다보다가 얼마나 당하려고 그래요? 간단합니다. 표정을 열어야 됩니다. 왜 표정을 열어야 되는지 아주 과학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얼굴 근육이 80개라고 해부학자들은 주장합니다. 큰 근육이. 그런데 여러분, 80개 중에서 내가 아니라 네가 봤을 때 거부감과 관련되는 근육이 40개예요. 호감과 관련되는 근육은 20개밖에 안 돼요. 절반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나는 딱 봤는데 상대가 볼 때 기분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일반적으로 표정이 좋게 보여요? 나쁘게 보여요? 아니,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 그냥 무표정하게 보면 표정이 좋아요? 나빠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남편하고 둘이 밥 먹을 때 딱 쳐다보고 있으면 남편이 그냥 조용히 쳐다보고 있으면 어때? 마음에 막 가슴이 와닿아요? 네? 아니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냥 넘어가기는 그냥 넘어가지만 이런 생각 들 때 있어요? 없어요? 너 표정이 왜 그러냐? 뭐 먹을 게 없냐?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남편은 절대로 그런 생각 안 했거든, 지금. 표정이 그 모양으로 생긴 거예요. 여러분, 남편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남자가 그래. 모든 여자가 그래. 특히 남자는 더 그래요. 여러분, 그리고 거부감과 관련되는 것 40, 호감과 관련되는 것 20인데 무소속이 20개가 있어요. 이 무소속 20개를 웃어주면 호감 쪽으로 가서 40대 40이 돼요. 그래서 웃음이 기본값이다, 이렇게 말해요. 웃음이 기본값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보면 무조건 웃어야 됩니다. 특히 오래 살고 있는 집에 있는 여자나 집에 있는 남자를 보면 무조건 입을 열어야 됩니다. 아까 말한 대로 처음에는 왜 웃냐고 물어봐요. 왜 안 했던 짓을 하니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이게 기본이 되면 절대로 다툼이 없습니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여러분, 세익스피어는 햄릿에서 놀라운 얘기를 했습니다. 세익스피어. 즐거움과 웃음은 인생에서 1000가지 장애물을 없애준다. 그리고 오래 살게 해준다. 여러분, 세익스피어가 그 시대의 한 말입니다.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게 지금 현대 사회란 말이에요. 그때는 과학적인 게 아니라 그냥 인문적인 차원에서. 그래서 세익스피어가 위대한 작가였는지 모릅니다. 웃음과 즐거움은 인생에서 100가지, 1000가지의 장애물을 없애줘. 여러분, 장애물을 없애는데 그냥 웃으면 된다는데 이거 없애야 되겠습니까? 놔둬야 되겠습니까? 중국에는 놀라운 얘기가 있어요, 속담에. 웃지 않으려면 전을 펴지 마라. 전이 뭐죠? 전. 옛날에 장터에 전 편다는 것은 물건 팔기 위해서 상점 문 연다는 얘기예요. 상점 문 연다는 얘기예요. 제가 비즈니스맨들 강의할 때 더 많죠. 제가 비즈니스맨들 강의할 때 그렇게 외쳐요. 웃지 않으려면 문 열지 마라. 웃지 않는 종업원 고용하지 마라. 종업원을 웃게 만드는 것이 리더의 역할이다. 어떻게 웃냐? 종업원한테 돈 많이 주면 웃는다. 그런데 돈 많이 주면 너 망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칭찬해라. 맞습니까? 맞습니까? 돈 많이 줘서 웃게 하면 돼. 그런데 그게 안 돼. 그럼 다 망해. 그러니까 내가 종업원을 끊임없이 칭찬하고 여러분 응원해서 웃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웃지 않으려면 전을 펴지 마라. 여러분, 중국은 세계에서 양대 장사꾼들. 화상이라고 그래요. 중국인들 화상. 장사 잘하잖아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 유대인이 장사의 천재란 말이에요. 이들은 웃어요. 이들은 웃어. 내 편 만들기 위해서 웃어. 여러분, 내 편을 만들려면 웃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치인들도 표주라 갈 때 인상 쓰고 있던가요? 웃던가요? 여러분, 정치인들 벽보에 웃고 있어요? 인상 쓰고 있어요? 졸라 인상 쓰는 놈도 벽보에는 웃어.
여든 야든. 맞습니까? 맞습니까? 예? 그런데 여러분, 내 아내를 내 편 만들어야 되고 내 남자를 내 편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웃어야지. 아무리 미워서 웃어요. 그리고 웃으면은 상대와의 관계만 좋아진 게 아니라 지금 말한 대로 내 삶의 장애물 1000가지가 없어진다니까요. 그리고 오래 산다니까요. 그러니 안 웃어야 되겠습니까? 아까 말했죠. 마이클 로이진 교수는 그 뉴욕대 의대 학장을 했던 사람은 웃으면 8년을 더 산다고, 똑같은 경우라면. 웃으면. 그리고 끄덕끄덕 긍정적으로 감사한 생각을 하면 6년 더 살고, 그래서 웃으면서 끄덕끄덕 하면 14년 더 산다고. 그냥 쉽게 더 살 수 있는 방법을 습관화시켜버리면 된다는 얘기. 저는 그래서 이걸 앞에 보니까 150이더라고. 그래서 150 살겠다 하는, 물론 그래도 150 못 살 수 있지만은 이렇게 계산을 해봤더니 150이에요, 지금. 그냥 뭐 아무 근거 없이 150 살겠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보고 그렇게 느끼세요. 네가 150 산다고? 난 너보다는 1년 더 살아야 되겠다. 최소한.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여러분, 내가 150이나 200을 살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의사들이 그걸 보고 웃을 수 있어. 그러나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목표를 세우면은 지금 나를 관리하겠습니까? 놔두겠습니까? 관리하지. 그래서 토마스 프레이라는 구글이 인정하는 세계 최고의 미래학자입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의 행동을 바꾸면 미래가 바꿔진 게 아니다. 미래를 바꿔야 현재가 바꿔진다 그랬어요. 미래를 바꿔. 내가 150 살겠다고 미래를 바꿨어. 그랬더니 지금 행동이 바꿔져. 맞습니까? 맞습니까? 응? 여러분, 내가 내 아내하고 100년 해로하겠다고 목표를 세워봐. 그럼 지금 행동이 바꿔지지. 100년 해로하는데 내 남편한테, 내 아내한테 어떻게 해야 100년 해로하겠습니까? 지금의 행동이 바꿔진다니까. 이게 지금의 행동을 바꿔서 미래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미래를 바꿔놔라. 미래의 비전을 바꿔놔라. 그러면 지금 행동이 바꿔진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세익스피어가 그렇게 말했다면, 반대로 불교에는요, 저는 뭐 종교적인 얘기 아닙니다. 불교 신자도 아니고, 불교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화를 내는 것은 내 인생에 100만 가지 장애물을 가져오는 거다. 100만 가지 장애물을 가져오는 거다. 그러니까 한 끗 차이예요. 화를 내느냐 웃느냐. 맞습니까? 금방 화났다가 금방 웃는 게 인간이거든. 그러니까 그 한 끗 차이가 인간을 지금 말한 대로 놀랍게 기적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화를 내는 것은 좀 줄일 수 있다면 좋겠고, 화가 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화 다 나게 돼 있어, 화가. 그런데 화를 내는 것은 달라요. 화를 나도 화를 안 내는 사람이 있어. 어떻게? 화는 저절로 풀린다. 그래, 화 풀리는 방법은 다음번에 할 때 제가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거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화를 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화를 내는 것은 내가 선택한다. 이것만 오늘 여러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먹냐 해가지고 말이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그 다음에 누구와 먹느냐. 여러분, 식사 같이 하세요? 혼자 하세요? 같이 하시죠. 행복한 분들입니다. 행복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다른 건 혼자 해도 밥만큼은 같이 먹어라. 이런 주장을 하는 이 소위 장수 건강학자들이 요즘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같이 둘이 밥 먹는 게 놀랍게 건강에 좋대요. 그렇게 이렇게 말했더니 또 어떤 사람은 그래. 남편하고 둘이 밥 먹다 싸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고. 밥 먹다. 그럼 이 싸움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아까 말한 대로 웃으면 되는데, 웃기 쉬워? 어려워? 어렵다. 그럼 우선 당장 해야 될 게 뭐냐? 쳐다보지 마라. 부부는 쳐다보는 게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웃을 수 있는 사람, 웃음이 습관이 된 사람은요, 긍정이 습관이 된 사람은 쳐다봐도 돼.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 그 무표정한 얼굴로 쳐다본다는 것도 위험한 짓거리야. 그래서 쳐다보지 말고 어떻게 하면 되느냐? 마주보지 말고 옆에 앉아라. 그래서 여러분, 아주 꿀팁입니다. 아직 웃음이 습관화되지 않았고, 아직 남편에 대한, 아내에 대한 칭찬이 습관화되지 않았다면 어떤 일에서도 마주보는 식탁 만들지 마라. 옆에 앉아라. 저는 제 아내 마주보지 않고 옆에 앉은 지 오래됐습니다. 안 보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게요, 내 보이는 곳에 있는 게 뭐가, 이거 대단히 중요해요. 내 보이는 곳에 여러분 뭘 붙여놓느냐, 뭐가 있느냐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사람은 여러분 보이면 마음이 그쪽으로 가거든. 그러니까 여자를 안 보고 옆에 있어야 돼. 아주 쉽게 표현하면요, 우리 인류는 진화 과정에서 마주보는 공간을 적대적인 공간, 여러분 공포의 공간으로 적응해 왔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숲속에서 토끼 잡으러 뛰어나왔어. 근데 앞에 탁 누구하고 마주봤어. 저놈이 적일까요? 팬일까요?
토끼는 한 마리인데 먹을 게 별로 없는 세상인데 적이지. 그러니까 딱 마주보면 적이 되는 거예요. 저놈을 죽여야 돼. 내가 그래 토끼를 차지하니까. 그때 먹는 게 여러분 일생일대 최고의 일이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주보는 공간은 아주 위험한 일이에요. 그런데 옆에 있는 공간은 친밀의 공간이에요. 그렇게 적응돼 왔어. 늘 우리 부족끼리는 옆에 있어, 옆에. 그래서 이렇게 팔짱하고. 여러분 부부는요, 마주보는 게 아니고 태진아 말대로 동반자, 옆에 있는 겁니다. 옛날 노래 있죠? 마주보는 눈길로 같이 있게 해달라고. 그럼 그렇게 기도해봐야 안 됩니다. 아니 그 노래 있잖아, 노래. 마주보는 눈길로 같이 있게 해달라고. 나는 그런 줄 알았네? 안 돼요. 옆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싹틀 때는 마주보다가 사랑이 싹틀 수도 있지만 대부분 옆에서 어깨를 맞대고 손을 잡고 있다 싹틀. 그래서 남자들은 결혼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봐요. 젊은 남자들이 젊은 여자를 자기가 원하잖아요. 그럼 대부분이 젊은 남자가 젊은 여자 앞에 앉아서 표정을 어떻게 표정을? 인상 써요? 아니 마음에 드는 여자 인상 써요? 마음에 드는 여자 앞에서 자기도 모르게 입이 열어요. 자기도 모르게. 근데 자기도 모르게 열린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본성이다. 본성. 여자를 내 여자 만들기 위해서는 내 편을 만들어야 돼. 내 편을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표정을 열어야 된다. 이건 일부러 웃으라고 웃은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열려. 이게 본성이에요. 열려 이렇게 열려. 그런데 이렇게 계속 웃고 있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그래서 플레이보이 기질이 있는 놈들은 이렇게 웃다가 어느 순간 포착을 해가지고 잠깐만요 하면서 옆으로 닦아. 옆으로 가. 이런 놈은 여자 사귀기가 쉬워요. 그래서 플레이보이 기질이 있는 놈이고, 그냥 웃지도 않고 조용히 쳐다보다가 끝나는 놈들은 선을 10번 봐도 안 돼. 미팅을 100번 해도 안 돼. 인상도 좋지도 않은 놈들이 이럴 때가 많거든. 여러분 그 요즘 관찰 예능이라고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보면은 표정이 대단히 중요하더라고. 돌싱이니 뭐니 막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거 한번 보세요. 세상을 배워. 그런데 지금 말한 대로 플레이보이 기질인 놈들은 이렇게 앉아가지고 웃다가 어느 순간 옆으로 가가지고 데리고 또 가. 어디로 가? 어디로 가요? 옛날에 영화관으로 가. 영화관은 놀라운 장소예요. 두 사람을 접촉하게 할 수 있는 놀라운 장소. 첫 번째, 영화관은 어두워. 어두운 곳에는 눈이 커져 작아져? 내 눈 보지 말고 여러분. 어두운 곳에 가면은 빛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눈이 커져. 동공이 커져. 눈이 커지면은 마음이 열려. 눈으로 말해요. 혹시 안 들어봤어요, 여러분? 예. 이 정도 들어봤다는 것은 연식이 좀 계신 모양인데. 겉으로는 아주 아가씨처럼 보이는데 다들. 아무튼 눈이 커지면, 그래서 반가운 사람 만날 때는 눈을 크게 떠요, 적게 떠요? 크게 떠. 반가운 사람. 기분 나쁜 놈 만날 때는 에이 하면서 눈이 적어져.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니까. 그런데 기분 나쁜 사람 별로 반갑지 않아도 만날 때 눈을 크게 뜨는 것은 연습이에요. 왜요? 반가운 척 해가지고 내 편 만들기 위한 연습이에요. 그런데 연습을 안 한 사람은 본능적으로 기분 나쁜 놈 만나면 눈이 적어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눈이 커진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제 아내 말에 가면 저는 눈이 항상 똑같았대요. 아무튼 어두운 곳에 가면 지금 말한 대로 동공이 커진다. 그런데 그게 딱 맞는 게 영화관이야. 근데 영화관 가면은 마주보고 영화 보는 놈이 있어 없어? 어떻게? 옆에 앉아서 봐. 옆에. 그러니까 친밀감. 이게 친밀의 공간이거든. 옆으로 앉는 건 친밀의 공간. 마주보는 공간은 공포의 공간이고 적대적인 공간이고. 뒤에 있는 것도 공포의 공간이에요. 뒤에 있는 것. 여러분 뒤에서 여러분 우리 여자분들은 남편분들이 가끔 저녁에 들어와가지고 요리하고 있는데 오늘 몇 시에 밥 먹냐고 그럴 때 기분 나쁠 때 어때요? 나는 그때 많이 당했어. 몇 시에 밥 먹냐고 그러면 기분 좋을 때는 여보 미안해 조금만 기다려 그랬던 여자가 기분 나쁠 때는 나만 보면 밥이냐? 밥? 그래서 나를 힘들게 만들 때가 많았는데 지금은 저는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뒤에서 얼쩡거리지 않고 옆으로 가서 양파를 까든지. 여러분 옆이 중요합니다. 아무튼 영화관은 옆에 앉는다. 옆에. 그리고 옆에만 앉아있는 게 아니라 옆에 앉아서 영화관에 가면은 뭘 먹어요? 팝콘을 먹어. 그럼 팝콘을 하나 사요? 두 개 사요? 그런데 가끔 돈 자랑하려고 두 개 사는 놈이 있어. 이놈도 영화관에 가서 결실을 못 맺어. 결실을 맺는 놈은 딱 하나 사, 하나. 그래가지고 너 하나, 나 하나. 이렇게. 너 하나, 나 하나 먹다 보면은 이게 미스매치가 일어나가지고 두 손이 부딪힐 때 있어, 없어? 있어. 그럼 처음에는 금방 빼. 그런데 점점 부딪히다 보면은 나중에는 시간이 더 길어져. 그리고 팝콘이 끝날 때쯤 되면 손을 딱 잡아.
여러분 영화관에서 팝콘 다 끝나고 손을 잡았는데 이 손 나! 하면서 나온 여자 있어 없어? 이게 사랑의 과정이란 말이에요. 인정하십니까? 네? 여러분 지금 나이 들어서 그렇게 할 수 없어서 뭐 가슴이 두근두근하기가 어렵지만은 집에 들어갈 때 옛날에는 아내 보고 싶어서 가슴 두근두근했던 사람이 요즘은 무서워서 두근두근 한다잖아요. 일본에서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시 대회가 있어요. 시 대회. 거기에 나온 시 제목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사랑인 줄 알았는데 부정맥. 이해가죠? 무슨 말인지. 사랑인 줄 알았는데 부정맥이요. 가슴이 덜컥해서 사랑인 줄 알았는데 부정맥이다. 또 이런 게 있잖아요. 손을 잡는다. 옛날엔 데이트, 지금은 부축. 뭐 이런 재밌는 시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역발상 한번 가져봅시다. 나이가 먹었어. 60이 넘고 70이 넘었어. 그래 청춘이야.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면은 부정맥인 줄 알았는데 사랑일 수도 있지 않겠어요? 반대로? 이 대답은 안 하시네? 여러분 부정맥인 줄 알았는데 진짜 사랑이 싹틀 수도 있는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기적을 다른 남자, 다른 여자한테 찾으려고 하면은 또 새로운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가장 안전한 곳에서 찾아라. 그래야 부정맥 안 생기고 진짜 사랑 생긴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드리면서 자 누구와 밥을 먹느냐? 혼밥은 안 된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혼자 생활하더라도 그룹홈을 만들어가지고 밥만큼은 같이 먹게 만든대요. 그랬더니 훨씬 오래 산대요. 훨씬 건강하대요. 밥을 같이 먹어야 돼, 밥을. 밥을 같이 먹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 그게 진시몬이 말한 보약 같은 친구야. 그러니까 보약 같은 친구란 얘기는 쉽게 말해 같이 밥 먹을 수, 또 너무 술을 좋아하는 친구는 아니지만 밥을 같이 먹는다. 보약 같은 친구. 그럼 그 친구를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 혹시 필요하면 보약도 내가 먹는 게 아니라 친구 먼저 줘야 돼. 왜? 친구가 오래 살아야 되니까. 그럼 집에서 내 아내 남편 중에서 누가 더 오래 살아야 돼? 상대가 더 오래 살아야 돼. 그래야 같이 식사할 수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힘든 일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예? 힘든 일 내가 해봐. 여러분 자기 관리라는 게 간단하더라고요. 힘든 일을 내가 하면 되더라고요. 굳은 일을 내가 하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내가 굳은 일을 했다, 힘든 일을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상대도 했더라고요. 상대도. 그런데 우리는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나 혼자 다 한 것처럼 느끼는 것을 우린 자기 편향, 셀프 바이어스 이렇게 부르거든요. 우리 모두는 자기 편향, 지가 혼자 다 했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알고 봤더니 상대도 많이 했더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자기가 어려운 힘든 일을 하면 된다. 저는 그래서 집에서 옛날에 집에 가면은 제가 집안일 도와준 거를 상당히 제 나름대로 제 아내에 대해서 자랑으로 생각했거든요. 그러면서 큰 소리 쳤어요. 이렇게 설거지 도와준 사람 어디 있냐고. 그럼 제 아내가 고맙다고 그래야 되는데 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그걸로 싸워. 그런데 지금은 설거지가 제 아내를 위한 일이 아니다. 나를 위한 일이다. 내가 움직여야 건강하고 오래 산다. 여러분 아까 또 박상철 교수님 얘기 중에 하나가요. 백세인들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만히 안 있대요. 뭔가 꼼지락거린다. 막 우리 꼼지락거린다 그러잖아요. 몸을 움직여. 빨리 죽는 사람의 특징은 조용히 앉아있어. 그래 죽어. 근데 백세인들 건강한 사람들 보니까 뭘 하든지 움직여. 예? 여러분 연수망이라고 들어보셨죠? 중국의 연수망. 연수망이 뭐예요? 여러분 어부가 다 이제 쉽게 말해서 은퇴하고 다 늙어가지고 바다에 나갈 수 없어. 어망이 필요 없어. 그런데 계속 어망을 뜨고 있는 거야. 어망을. 그래 옆에서 왜 쓸데없는 짓을 하냐고 그러니까 이걸 해야 내가 오래 사니까. 내가 건강하니까. 내 수명을 늘려줘. 그래서 연수망이라고 부르잖아요. 일을 해야 돼요. 꼼지락 거려야 돼요. 집에서도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저는 그래서 요즘은 설거지할 때 너무 행복해요. 그냥 설거지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그냥 설거지하면서도 발도 옆으로 뻗어보고 뒤로 발도 올려보기도 하고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설거지하는 거예요. 이걸 일본에서는 하면서 운동법이라고 해요. 하면서 운동법. 머리 말릴 때도 그냥 머리 말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머리 말려. 이건 뭐죠? 근력 운동하면서 스쿼트 하면서 머리 말리고. 빨래 개기가 일본에서는 유행이에요. 빨래 개기가. 서로 빨래를 개려고 해. 팔을 쫙 벌리고 빨래를 걸리면 스트레칭이 된대. 그럼 이걸 내가 해야 되겠습니까? 내 아내한테 맡겨가지고 나는 빨리 죽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빨래가 있으면 난 달려갑니다. 제 아내가 개려고 하면 못 깨게 합니다. 이건 내가 해야 된다고. 제 아내는 자기 좋아서 자기 위해서 그런 줄 알지만 나는 내가 오래 살려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청소기 들고 제 아내가 청소하려고 하면 저는 막 달려갑니다. 공부하다가 달려갑니다. 이리 주라고. 예? 당신 무슨 청소를 하냐고. 당신 집안일 많은데 내가 청소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강관리 안 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뇌가 아까 뭐랬죠? 무슨 기계? 예측기계. 예측기계. 내가 어떻게 예측하느냐에 따라서 운동을 하면서 이게 운동이다. 일하면서 이게 운동이다 하면은 진짜 운동이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버드 의대에서 청소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조사를 했어요. 연구를 해봤더니 당신들이 청소를 하면 하루 활동량이 운동하는 사람들이 운동량하고 비교했을 때 충분하다. 운동 안 해도 될 정도로 충분하다. 그러니 활동할 때, 청소할 때 운동이라 생각해라. 그랬어요. 그리고 알았다고. 일정 기간 지난 다음에 조사해봤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건강에 관한 모든 지표가 획기적으로 올랐어요. 획기적으로. 여러분 이분들은 수십 년 청소해 오신 분이에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청소했어. 무의식적으로. 그리고 가끔 힘들어 죽겠네. 청소 이렇게 했어.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요? 힘들면 오늘 운동이 좀 세네. 근력이 아프면 허벅지 운동이네. 어깨가 아프면 손목 운동이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뇌가 그렇게 예측을 해가지고 호르몬을 뿜어. 호르몬을. 내 몸에 좋은 호르몬을. 다시 말해서 보약 공장 시스템이 가동이 돼가지고 보약이 만들어져서 내 온 몸에, 몸과 마음에 여러분 투여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더니 불과 몇 주 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할 때 그냥 해야 되겠습니까? 근력 운동이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요즘은 이제 뭐 삽질을 안 하지만 예를 들어 삽질한다면 삽질하면서 다리 근력 운동이다 생각하면 근력 운동이 돼. 이게 노동이다 생각하면 열받아가지고 스트레스 나와가지고 빨리 죽어.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여러분 저는 이 하면서 운동법을 집에서 활용하려고 예를 쓰면서 집에서 분위기가 더 좋아졌어요. 요즘 제 아내가 제가 빨리 죽을까 걱정해요. 이렇게 운동을 잘해준 노예 같은 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지금 말한 대로 제 아내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저를 위해서 그래요. 저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이 너 나의 좋다면 이보다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페이스북 하신가요? 페이스북. 요즘 이름 바꿨죠? 메타라고? 메타를 창업한 사람이 누구냐? 마크 저커버그예요. 아직 젊은 친구예요. 이 마크 저커버그는 성격이 포악해요. 별로 인성이 발달되지는 않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가 잘한 게 하나 있어. 이 친구의 취미 그 중에 하나가 있어요. 취미. 이게 설거지예요. 설거지. 그 친구는 이렇게 말해요. 소스가 범벅이 된 접시를 이게 막 닦고 있잖아요. 닦고. 그리고 다 닦아지면은 그렇게 기분이 좋대요. 여러분 식기 건조기, 식기 청소기가 없겠습니까? 그런데 노동을 하는 거예요. 노동을. 하고 나서 기분이 좋아져. 나는 그 뒤로 더 열심히 설거지합니다. 할 때마다 아는 대로 나를 위해서 한다 하면서도 저커버그도 하는데 저커버그도 수십조 가지고 있는 세계 최고의 부자 중에 한 명도 하는데 내가 이걸 왜 할래? 내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설거지가 돼. 재밌어. 저 요즘 설거지할 때 여러분 놀랍게 과학적인 방법도 동원합니다. 어떤 과학자가 그랬더라고. 설거지할 때 물이 여러분 여기 팁입니다. 물이 그냥 세게 나오는 거다고 약하게 나오는 거다고 효과가 어떤 게 좋을 것 같아요? 약하게 나오는 거죠. 어떻게 잘하시네. 과학적으로 쫙 증명이 됐어. 물을 많이 쓸 필요가 없어. 적절하게 적게 나오게 해도 충분해. 이런 것까지 연구할 정도로 설거지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사람의 마음은 끝이 없어. 욕심은. 제 아내가 여기에 만족을 못하고 이제 요리를 하라고. 설거지 누가 못하냐고. 그러면서 자꾸 백선생 얘기를 하면서 백종원 보라고.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외치고 싶어. 그럼 너는 소유진이냐? 예? 네가 소유진 내봐. 나도 백종원 넣을게. 아니 이 말을 표현할까요? 안 할까요? 표현하는 거 위험한 일이죠. 예, 여러분 제가 지금 오늘 자기 관리에 대해서 여러분 자료에 있는 거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참고하시고 같은 비슷한 얘기들을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자기 관리는 딱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자기 변화다. 자기 변화단 말이에요. 지금의 현재의 상태에서 우리는 더 나아지기를 다 바라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더 나아지길 바라시죠? 예, 더 나아지려면 내가 변화해야 되지. 변화해야지. 그래서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변화의 분야가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우리 실생활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본 겁니다.